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격을 더하는 더해봄 TV의 손수연 아나운서입니다. 네, 벌써 4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저희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시니어분들에게 품격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한 은퇴 없는 나의 노후, 은나노 특강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제7회 은나노 특강으로 인생 디자인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인생 코치 한만정 교장 선생님의 시니어의 리셋 코칭, 나의 꿈, 나의 인생 성장 습관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줌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품격 있는 삶을 누리시며 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한만정 인생 디자인 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생디자인학교 교장 한만정입니다. 제가 강의 한 17년 차인데 이렇게 떨려 보르긴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떨리죠? 5월 달에 펴야 될 장미가 벌써 펴서 그런가요? 네. 자, 그럼 장미 하니까 또 노래 부르고 싶네요. 우리 이사님이 또 해놔가지고. 자, 그러면 장미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장미. 자, 처음에 어떻게 하죠? 네. 자, 스톱. 거기까지. 자, 다 같이 합니다. 자, 박수 크게 치시면서 저 서울까지 들리게. 저 어디서 왔게요? 서울이요. 네, 서울 바로 밑에 군포에서 왔는데요. 거기 우리 안방에서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보고 계실 거예요. 거기까지 들리게. 자, 장미 시작.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우리 이사님 목소리 나오는 바람에 그냥 끊었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 부족한 사람을 또 KTX도 이렇게 자주 타는 건 아니죠. 근데 또 영광스럽게 KTX까지 타고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를 처음에 이렇게 설립하고 막 건물 올리고 또 계획하고 하실 때부터 주치은 대표님과 또 우리 정용수 기획이사님과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미팅하면서 함께 많이 얘기도 나누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2달 전에 먼저 강의 요청을 하셨을 때는 제가 지금 2달 이렇게 미뤄지기는 했었으나 저도 빨리 뵙고 싶었어요. 더구나 더해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정영수 기획이사님이 얼마나 자랑을 하시던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서울에 더해봄 분교를 하나 만드시면 인생디자인학교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잘했죠? 네. 그 정도로 제가 아주 달려왔고요. 저 혼자 달려오다가 또 숨차면 뭔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저보다 아리따우신 우리 강윤정 이사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니어를 위한 리셋 코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범위가 상당히 클 수도 있어요. 되게 광범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는 스킬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를 위한 리셋 코칭을 하면은 시니어의 뭐 어떤 그동안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1시간 동안 그러다 보면 시작하다가 배경 여기까지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칭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서로 대화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스킬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니어들이 지금 정책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인생 이모작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할 때, 나는 벌써 인생 이모작 가면 시니어 시장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PPT 몇 장으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 주제는 시니어를 위한 리셋 코칭은 더해봄 정용수 기획이사님의 요청으로 네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어떻게 해요? 나의 꿈, 나의 인생 성장 습관이라는 걸로 해서 부제를 가지고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를 먼저 잠깐 소개시키면 그냥 스킵만 할게요. 요렇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네. 나이를 말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제가 강의는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우리 여기 강혜경 강사님도 그렇고 손 강사님도 그렇고 강사업계에서 오랜 동안 경험을 하면 뭐가 이렇게 쌓여요? 뭐가? 습해? 연륜? 어떤 거요? 강윤정 이사님, 내가 맨날 60장이 넘네 막 하는 거 있죠? 자격증만 막 늘어나는 거죠, 자격증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맞춤형 강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만정 교장님 무슨 강의 하세요? 그러면 무슨 강의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제가 역으로 물어보게 돼요, 이제는. 네. 그렇게 이제, 오랜 경력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우리가 다이소는 아닌데, 어떻게 경험하다 보면은 그렇게 자꾸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맞춤형 강의로 하고 있고요. 가장 주력으로 하는 거는 강점 전략과 자존감 회복, 그리고 감사 테라피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인생디자인학교 안에서는 셀프 경영 전략 과정이라 해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더라도 내 자신의 경영하는 법, 요 부분이 안 되면 저처럼 어떻게 해요? 자격증만 막 무성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셀프 경영 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책은 썼기는 썼는데 예, 첫 책은 제 언챙이었어요. 그래서 제품으로만 안고 처음 나오자마자 판매 중지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중지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집필 중인데 감사와 관련된 인생 디자인 가제로 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개발 제작한 거는 20일 성장 습관 카드. 21일 동안 이 성장 습관 카드를 포켓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체크하면서 내가 하루에 3가지 실행해야 될 목표 요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개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나누기, 마음 열기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요. 원래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영상이 잘 호환이 안 돼서 그냥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은퇴 없는 나의 노후, 요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뭐 영상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은퇴라는 단어를 넣고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은퇴 없는 나의 노후에 대한 주제로 함께 하기 때문에 은퇴라는 단어를 넣고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은퇴라는 거, 여기 이미 은퇴하신 분은 없네요. 은퇴하신 분이. 네. 앞으로 한 10년 후에 하실 분들이에요. 보니까. 줌에는 계실까요? 저기, 미스터 채는 아마, 미스터 천. 네.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은퇴라는 단어를 넣고 한 번쯤 깊이 내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한 문장으로 어떤 게 떠오를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은퇴. 은퇴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새로운 삶. 네. 또. 은퇴. 정년기가 끝났나? 네. 심심하다. 네. 그래, 창의적인 대답이 막 나오네요, 이제. 네. 자, 줌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실제로 모습을 보이시는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우와, 이럴 수가.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아하,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온다니까요. 영광이라니까 나오시잖아요. 네, 뭐, 청기덕 소장님도 나오시고요. 막 나오시기 시작합니다. 예, 우승구 선생님도 나오시고 계시고요. 이현준 힐링TV, 네, 선생님도 나오시고요. 자, 혹시 줌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은퇴하면 떠오르는, 이 생각 한번 나눠보실 수 있을까요? 선물 나갑니다. 선물 준비하셨죠? 네. 자,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은퇴하면 떠오르는 생각. 생각이 없대요. 생각이 없대요. 네, 통과 그러면.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은퇴하면은 그동안에 우리의 생각에서는 큰일 났다. 뭐 하고 살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그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은퇴하면 생각나는 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와, 자유다. 드디어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보시면 그 근거성이 다 나와요. 자, 두 번째,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을 설계는 어떤가요? 그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겠죠? 나의 인생의 설계는 어떤가요? 첫 번째, 나의 삶의 은퇴 준비는 되어 있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일과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참 서두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역시 군포에서 온 사람 되게 깐깐하네. 그죠? 네,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조금 전에 제가 했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물러나야 될 때 됐구나. 물러나야 될 때 됐구나. 또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은퇴해도 괜찮구나.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자,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또 살아가고 있어요. 되게 희망적으로 나의 노후에 대해서 은퇴라는 것보다도 나의 노후라는 걸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자, 이제부터 나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야. 저 이 말에 되게 공감합니다. 혹시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 오,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다 손 들었어요. 자, 우리 손 강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은퇴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의미는 뭐예요? 이제부터 나의 인생? 네. 친구가 있어서 좋구나. 친구가 있어서 좋구나.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친구가 친구가 없었어. 못 봤어. 네, 좋아요. 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지난 10월 달에 막내 딸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만 남았잖아요.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그 전에 뭐 했다고 그러는지 몰라. 사실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지네들 스스로 컸다 그러거든요. 엄마가 엄마 역할 안 했어요. 맨날 강의하러 다닌다, 바쁘다, 뭐 집에서 뭐 책을 봐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뭐 자료 만든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녀 결혼 딱 시키고 나니까 뭔지 모르게 홀가분하다는 아니지만 이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네요. 멋지고 행복한 삶. 멋지고 행복한 삶. 든든한 나무가 되어줄게. 이거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죠. 조금 이제 아빠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녀들한테 걱정 마라. 네 애기들 만나. 내가 키워줄게. 그리고 나 충분히 용돈 줄 거 있어.
네, 든든한 나무가 되어줄게. 자, 친구가 있어서 좋구나. 아까 친구가 있어서 좋구나 말씀하셨죠. 손 강사님한테 인터뷰 받은 게 아니었는데 여기 나왔네요. 네, 자, 나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지난 날을 책으로 한번 써볼까? 자서전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생각. 남은 날은 사회와 함께, 이거 뭐예요? 봉사하고 나눔의 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른으로서 어떤 본을 보여줄까? 예,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정말 우리 사회가 은퇴를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건강한 삶을 사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생뚱맞게 나 알아차림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스킬 위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의 마음이 사실은 많이 우울해 하세요. 많이 우울해 하시고, 또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누구한테 내가 진정한 대화를 좀 할 수 있을까? 내 속을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답답해요. 직장을 20년, 30년 하셨던 우리 남성분들께서는 왠지 사회의 흐름 때문에 나이가 차서 내가 은퇴는 하지만 집에서는 왠지 눈치가 보여요. 할 일 다 하고 살아왔는데 수십 년 동안. 그죠? 네. 또 우리 여성분들도 지금은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꼭 은퇴를 30년, 40년 한 직장만 하고서 은퇴가 아니고 요즘은 20세 된 청년들도 은퇴 소리 나와요. 인생 이모작 20, 30대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인생 디자인 학교 하면 50, 60, 70 연세 드신 분들만 있는 곳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인생 이모작은 20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왜? 첫 직장에서 다음 직장을 또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가장 우리가 나 알아차림, 나 스스로가 나한테 먼저 알아차림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결론만을 말하고 결론만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음의 기쁨보다 우울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는 셀프 코칭이 돼줘야 돼. 건강한 노후를, 건강한 시니어 생활을 해 나가려면 먼저 내가 나를 셀프 코칭하는 기법을 좀 아시면 건강한 노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에 더 합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건강에 허락하면 뭐 육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내가 많은 거를 채우고 있으면 지식을 많이 채우고 있으면 지혜롭게 또 아웃풋을 하면서 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테드 기법이라 그래요. 테드 기법. 테드 기법이라 그래서 생각, 감정, 갈망을 이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내가 나한테 셀프 코칭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테드 기법에서 첫 번째 질문은 여기 감정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셀프 코칭을 할 때 감정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두 가지로 나눠서 슬프다, 기쁘다를 나누어서 슬픈 마음이 드는 감정을 표현을 하고요. 기쁜 마음을 드는 감정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앞두고 생각을 하니 자,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만정아, 은퇴를 앞두고 생각하니 답답한 감정이 들어요. 답답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 생각에서는 뭐라 그래요? 왜?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러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원하는 게 뭔데?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한 가지는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두 번 질문을 들어가면 그의 셀프 코칭의 가장 간단하고도 심플한 해결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렇게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 셀프 코칭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냐면 타인한테 가서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고 상담받고 컨설팅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먼저 내가 먼저 나를 치료하려는 힘이 생겨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프 코칭으로 나 알아차림의 대화법에 익숙하면 건강한 노후, 건강한 직장 생활,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자기 자신한테, 네, 제가 좀 옷을 두껍게 입었더니 땀이 좀 났네요. 자, 자기 자신한테 한번 오늘 주제가 은퇴 없는 노후란 말이에요. 은퇴 없는 노후인데 은퇴 없는 노후를 생각하면서 나의 감정 내 감정 드러나는 걸 한번 한 가지씩만 단어를 준비해 보세요. 자, 하셨어요? 내 감정 느끼는 거 선생님 하셨어요? 네. 자, 은퇴 없는 노후,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하나씩만 단어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 뭐 신난다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희노애락으로 해도 되는 거고요. 네, 그 단어를 하나 감정 단어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감정 단어를 사실은 많이 안 해서 감정 단어가 어떤 게 감정 단어지? 왠지 그렇게 쳐다보시는 분 선생님도 계신 것 같아요. 뭐가 감정 단어지? 자, 감정 단어 예를 들면 슬프다, 신난다, 짜증난다, 괴롭다, 행복하다, 신바람 난다. 이런 거 다 감정 단어죠. 그죠? 네. 그런 감정 단어 중에 하나를 은퇴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감정 단어를 하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자, 줌에 계신 선생님들도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그 감정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본인 이름을 부르면서 왜 해줘 보세요. 자, 그 감정 단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네. 만정아, 왜? 자, 예를 들면 저는 은퇴를 생각하니까 아우 신났어요. 만정아, 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죠. 아, 이제 애들도 다 키워서 결혼했고 우리 부부만 살아갈 수 있어서 이제 우리들의 시간이 많아졌고 그래서 내 시간도 많아지고 또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은 문제 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데 갈망을 말하면 안 되죠. 그때는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내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어떤 일을 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혹시 감정 단어를 했는데 조금 문제적인 부분을 단어를 떠오르신 분은 혹시 선생님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답답하다. 슬프다. 아니면 힘들다. 없으세요?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시 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셀프 코칭 기법을. 자, 네. 답답하다. 네. 답답하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혜경아, 왜? 혜경아, 왜? 네. 왜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동안에 재미있게 즐겁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좀 답답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의미가 좀 부여될 것 같아서 왜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갈망을 질문하라 그랬죠? 갈망은 원하는 게 뭔데? 그죠? 원하는 게 뭔데? 자,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혜경이가 원하는 건 뭔데? 저는 신나고 재미있게 놀고 싶거든요. 아, 신나고 재밌게 놀고 싶구나. 네. 그 말씀 하시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신나게 놀고
싶다는 게 놀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마음이 어둠보다 밝음으로 왔죠. 자, 이렇게 내가 왜라는 감정을 말해주고 평소에도 그래요. 꼭 이거는 뭐 은퇴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문제를 보면 아, 짜증나. 만정아, 왜? 아, 난 이거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싫단 말이야. 난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어서 짜증나. 아, 그럼 만정아, 네가 원하는 건 뭔데? 아, 나는 있잖아. 이거를 제대로 해서 잘 준비했었더라면 이게 해결이 잘 됐을 텐데 앞으로는 좀 해결 잘하고 싶어. 아, 그렇구나. 해결 잘하고 싶구나. 앞으로 그럼 잘하게 되죠. 그래서 셀프 코칭 기법에서 가장 테드 기법으로 해서 요 두 가지 질문만 감정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해요? 아, 짜증나. 이 말 먼저 하죠. 감정에 대한 말은 안 해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람들과도, 인간관계에서도 뭐 이렇게 해서 불편한 거 생기면은 아, 짜증나.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아, 나 깜짝 놀랬잖아. 이렇게 내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왜곡이 될 수밖에 없고 어렵게 풀릴 수밖에 없어요. 자, 저보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문제 해결사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제가 뭐 논문을 쓴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그거를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하진 않았지만 제 생활 습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감정을 그대로 말하자. 그리고 감정을 말한 거에 대한 질문을 하자. 왜라는 질문, 많은 질문도 필요 없어요. 왜라는 질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건 뭔데? 갈망. 요것만 말해주면 되는 거죠. 자녀들하고도 그래요. 자녀들하고도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서 아, 당신 거기 저기 뭐 좀 쓰레기 좀 치우지 왜 그렇게 해놨어? 우리 집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배우자님한테 내편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감정이 썩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아, 당신 그런 식으로밖에 말 못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다면 이거는 왜가 먼저 나간 거예요. 당신 뭐 어쩌서 그러면은 아, 깜짝이야. 알았어. 아, 근데 내가 깜짝 놀랬잖아. 내 감정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셀프 코칭을 하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왜 놀랬어, 만정아? 왜 놀랬어? 나도 사실은 그거 생각 못 했는데 그거 치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냥 순간 훅 들어왔어. 그래서 너가 원하는 건 뭔데? 아, 치워야 되겠지. 내가 너무 밀어놨어.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나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이 감정을 알아차려달라는 거예요. 생각이나 갈망, 물론 전체적인 거를 알아차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알아차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다 무시하고 살았어요. 첫째는 나 자신한테도, 둘째는 상대한테도 다 명령만 말하고 결과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많이 힘들게 풀리는 거죠. 자, 그러면 시니어를 위한 리셋,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옵니다. 나를 나타내는 핵심 문장. 자, 나를 나타내는 핵심 문장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글도 시니어 하면은 인생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만약에 우리가 코칭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니면 선생님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냥 뭐 보듯이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을 가지고 그냥 막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이거 하시면 돼요. 저거 하시면 돼요. 선생님 요즘 사회에서 이런 직업이 떠요. 이거 배우세요. 저거 배우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선생님의 삶의 신념을 먼저 알려고 관찰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자, 여기 부산에서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유근태 선생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근태 선생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신념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희망통닭이라는 브랜드가 동네 구민들, 더 나아가서 부산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제 믿음을 깊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기대에 끝나지 않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건 제 적은 거라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또 내가 더 나눌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쪽에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거를 한 문장으로 나의 신념은 이렇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신다면요? 앞으로 지역 사회에 네.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네.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게 신념이었라는 거죠. 네. 네. 선생님 자신한테는. 네. 자, 여기, 네. 와, 줌으로 진짜 많은 분들 참여 잘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정 생활 속에서 나의 신념은? 가정 생활 속에서.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네. 또 가장으로서 지금까지도 가족들의 어떤 사랑과 지지와 응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그 모든 감사함을 내가 몸소 보여드려야 되고 나누어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모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정에서의 나의 신념은 모범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네, 그러신 요약하면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터에서의 나의 신념은? 그게 연장선상이 되겠는데요. 네. 저는 초지일관 어떤 일터를 떠나서 가정하고 이게 별개로 생각 안 씁니다. 모든 게 폭넓게 보면은 결국은 하나로 귀결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잘한 사람이 안에서도 못한다는데, 저는 기왕이면은 집에서도 잘하고 나가서도 잘하고, 우와. 오. 남은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몰라도 저는 그런 걸 나의 신념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네.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줌에 계신 선생님들도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진짜 멋진 아버지시죠. 멋진 나 자신을 지켜가는 유근태 선생님이시고, 멋진 직장인으로서의 그 안에서의 공동체에서 또 나 자신을 잘 살려가는. 그런데요, 나의 신념은 나 중심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로부터 가는 가정, 일터 이렇게 가잖아요. 신념은 그 안에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 문장은 거기에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가기 위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뭐 할 때 세상 사는 방법 알아. 그죠? 그런데 신념은 오로지 한 가지로, 나의 깊이 있는 신념은 오로지 나 중심의 한 가지로 가는 게 가장 나를 나중에 그 자리를 이탈하던 아니면 은퇴를 하시고 다른 일을 할 때도 흔들림이 없고 갈등이 없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환경에 의해서 나 자신이 흔들림이 많이 생기거든요.
직장을 떠나면 왠지 내가 할 일 없는 것 같고 허전한 것 같고 또 내가 어떤 한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내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서 갈등이 오고 그런데 내가 내 자신한테 신념이 올곧하게 하나만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아프고 흔들리고가 아니고 나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기 자신을 위한 신념은 한 가지씩은 꼭 가져가셔라. 네, 선생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네,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역시 인생지향학교 새낭독에서부터 밤 10시 반까지 항상 참여해 주시는 아주 모범생이신데 역시 모범생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나를 위한 핵심 문장을 하나씩은 내가 그냥 스위치 툭 누르면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스위치 툭 누르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스위치 툭 누르면. 예를 들어서 한만정 저를 자꾸 하면 안 돼. 자, 저를 자꾸 하면 여기서 다 뺏기고 가.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냥 대답이 툭툭 나와야 돼. 당신의 신념은 뭐예요? 뚝 나와야 돼. 자, 이러이러라 합니다. 자, 여기 줌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네, 앞서서 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들은 많이 해주셨는데, 자, 한현순 선생님이 지금 아주 모범적으로 보이십니다. 한현순 선생님, 음소거 좀 열어주시고요. 한현순 선생님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와, 박수 쳐주세요. 네. 참고로 인생디자인학교에서 셀프 경영법을 1기 하시고 2기에 재수강 하시는 분이거든요. 대기업의 부장님이신데 저렇게 아주 겸손하게 배움을 놓지를 않고 계시고요. 저렇게 딱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 건가요? 자, 그래서 첫째는 당신의 신념은 뭡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신의 강점은 뭡니까?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 대답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한테 집중하면서 나한테 몰입하고 나를 관찰하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할 때마다 눈을 한참 껌뻑껌뻑. 네? 네? 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갑자기 변하면 우리 혹시 선생님,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 단절시켰고 뭐 3명 이상, 4명 이상 만나지 마라 할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그냥 덤덤하셨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선생님 한 분. 자, 나머지 분들은 아마 어머 어떻게 살아가라고. 맞아요. 답답하다. 여기 선생님이. 네. 자,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평소에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수없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세워놓으면 그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 와도 은퇴하면 뭐 어때? 그만큼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다녔고 이제는 뭐 다른 일 또 찾을 수 있는 거지. 내 안에는 무궁무진하게 아직도 캐내지 않은 잠재력이 무지 많단 말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시면. 그래서 평소에 삶의 목적이 뭔지, 나는 누구인지, 나의 강점은 뭔지, 나는 어떤 때 슬픈 거지, 나는 어떤 때 기쁜 건지, 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자꾸 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기존에 있었던 상담. 자, 상담은 뭐예요? 상담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는 일에 대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상담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내가 나한테 집중이 많이 되고 나한테 관찰이 돼 있으면 나는 어떤 때 슬픈지 어떤 때 화가 나는 건지 어떤 때 기쁜지를 수시로 잡고 내가 성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먼저 테드 기법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테드 기법으로. 수없이 해요. 저를 이제 겪어보신 선생님들은 저는 자그마한 책상 앞에서 매월 말 비전보드 쓰고 있는 거 아셨고, 그죠? 그리고 제 테드 기법 나라 차림하는 거 많이 아셨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이 잘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정체성을 알기 위한 자기 신념을 갖는 거는 정체성을 알기 위한 거죠.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두 가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OX로 살아가는 분, 아니면 맑음 흐림으로 살아가시는 분, 아니면 여기서처럼 피해자와 창조자로 살아가시는 분 많죠. 그걸 한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저기 뭐죠?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매 순간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야 라고 살아. 내 일생에 기적은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기적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는. 그랬을 때 우리는 매 순간을 기적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떤 변화가 와도 다시 도전하는 힘이 생기고 다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고 갈망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쪽으로 살아가시겠어요? 매 순간을 기적으로 여기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날이 그날이었어, 덤덤했어. 선자예요, 후자예요? 네, 선자. 다 일어서셔야죠, 선자. 여러분들은 선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 삶이 선자로 살아가야 돼요. 선자로 살아가야만이 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자로 살아요. 제가 사실 요즘 이런 용어가 잘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우리 인생지향학교 새낭독이 5시 40분에 1부 타임 있고요. 7시 20분에 2부 타임이 하는데 거기에 1부, 2부에 도사분이 한 분이 참여를 하세요. 도사분이 천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저기 사진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자, 그분께서 같은 문장이라도 이 보시는 관점과 표현하는 관점이 사뭇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지혜가 아주 묻어나서 정말로 저희가 천도사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선생님들 계시니까 아시지만 이왕이면 관점을 어떻게 해요? 유니크하게, 그죠? 관점을 이왕이면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도전 있게 자꾸 이렇게 내가 풀어가는 거는 뭐예요? 지식이 지혜로 나오는 건 뭐예요? 말을 하는 순간에 지혜가 되는 거죠. 지혜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생기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눌하고 음음하고 어둡고 짜증나고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입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지식은 누구나 다 지금 수십 년 넣고 왔잖아요. 지식 안 넣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근데 내가 나의 자신도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표현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첫째, 누구한테? 나 자신한테. 감정을 말하고 감정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도 해주고, 그리고 왜라는 질문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주면 내가 나를 수용하고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시니어라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리셋이라는 말은 조금 그렇고요. 저는 연결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은 인생은 연결이다. 리셋이 아니에요. 그럼 과거의 삶 다 잘못됐게? 과거의 삶 완전 엉망으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린 리셋이라는 표현보다도 연결, 어제와 오늘의 연결, 오늘과 내일의 연결로 해서 우리 인생은 계속 엮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연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조자로 살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선자로 사시겠다 있잖아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자, 그래서